진짜 문고리 권력이에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분. 근데 그 보고서에 손을 일체 못대게 했다는 말씀은 맞고요. 근데 적어냈어요. 부속실에서 이제 각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다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거르는 역할은 부속실 고유 업무로 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연설 비서관과 부속실과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은 이 세 사람이 봐요. 그 외에는 거의 접근이 뭐 비서실장도 그 쓰는 과정에 개입이 거의 없어요. 이제 대충 다 되면 독회라고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담당 수석 그 관계된 장관들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연설이 작성되는 과정은 결국 이제 세 사람이 관여를 하는 거죠. 부속실하고 연설비서관실, 대통령. 그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이번 사태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참 불행한 사태인데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국민의 그 상상력이 이번 계기로 엄청 더 커질 거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하게 될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제약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국민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순진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정부에서 뭘 발표를 한다거나 정책을 내놨을 때 그거의 의도라든가 취지라든가 저의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꼭 따져보는 국민이에요. 비교적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아무리 유럽,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좀 순진해요. 그래서 별로 속아보질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투명하게 이게 정책이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경제발전 이 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 수준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될 거다. 우리가 IMF 겪고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외환보유액 이런 거 전혀 몰랐다가 구조조정, 뭐 노동 유연성 이런 단어 몰랐다가 이제는 완전히 알잖아요. 이번에도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상상력이 높아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소위 지도층이란 분들이,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되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이제 물론 바쁘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크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별개 문제예요. 역량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역량이 없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태 겪으면서 앞으로 자기 거 이렇게 써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써준 것을 가서 그대로 읽고 이런 것을 눈치를 보게 될 거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을 이제는 사람들이 아마 밑에 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쓰고 자기 말을 자기 혼자 준비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될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말과 말하기, 글쓰기 수준이 좀 높아질 거다. 남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저도 청와대에 8년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전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4년씩이나 거기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어떤 식의 뭔 일을 했는지를 전혀 그 사람들의 일은요 그게 다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정말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냥 사고 나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4년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청와대 비서는요 대통령 일거수일투족 대통령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심기 관리까지 해요. 대통령이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뭘 이렇게 되면 오판할 수 있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대한민국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정말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분이 판단을 잘못하고 지시를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대답해주는 자리예요.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대답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국정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뭐 국정 운영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냥 대통령이 답변이 국정 운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참모들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위기로 가기도 해요. 아니, 세월호 사태가 나고 뭐 연평도에 폭격이 있고 그럴 때 당연히 물어보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대통령이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이런 상태고 만약에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는 그 자체가 위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대답을 못하는 또 대답을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는 그분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그런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른 채 하고 괜히 얘기 꺼내면 그것 때문에 자기만 찍힐까봐 자기 자리 보존 못할까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그러고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서로서로 모른 체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도 모른 체하고 너도 자기들끼리 사석에서조차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얘기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데 다 모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챌린저 미국에서 쏘아 올릴 때 그 문제점을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았어요. 이대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냥 설마 뭐 폭발이야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괜히 자기가 말 꺼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 발사가 지연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골치 아파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입 닫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그리고 지금 와서 다 몰랐다고 하고 어떻게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무해본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무리 뭘 실력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뭐 인간성 더러워도 자기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학생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하고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뭐 언뜻 보는 걸로 학생들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하물며 학생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다 꿰뚫어보고 있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24시간을 거의 지내는 대통령과 비서 간에 비서들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럼 뭘 한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4년 동안? 아니 그게 핵심적인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뭐하고 도대체 안 게 뭐예요 안 게? 난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이건 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주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보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그게 계속 용인된 역사 속에서 아마 그런 게 엄청 키워져 왔고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런 대통령 또 나올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고요. 이번 일로 혜택을 본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접니다. 대통령의 글쓰기가 그러니까 2014년에 쓴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해 2014년 올해의 책으로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올해의 책으로 연말에 선정을 했어요. 두 군데가 같이 선정한 책은 거의 역사에 없어요. 조선일보도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6년 점점 죽어서 요즘에는 거의 안 팔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태가 나고 나서 3대 서점에 전부 10등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종합 10등 안에. 인문 분야가 아니고 전체 10등 안에.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꼭 드려야 되겠다고 온 게 있어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우리 경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꼭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면 처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써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살아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보기를 하죠. 뭘 보죠. 관찰하고. 그러면 전부 우리가 하는 게 일생을 이 5가지 안에서 사는 거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보기. 이게 단순히 무슨 소통의 수단 차원을 넘어서 그게 우리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보고. 그런데요, 문제가 우리나라가 읽고 듣기, 뭘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를 읽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읽기와 듣기가 그 양과 이런 수준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따라올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많이 읽고 많이 듣는 나라가 없어요. 수업 시간이 세계 최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취학 전부터 엄마들이 독서를 시켜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교과서 참고서를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공부 잘하는 애건 못하는 애건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게 읽고 제일 적게 듣는 친구가 미국, 유럽을 가도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읽고 들은. 근데 문제는 읽고 들었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읽고 들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입력한 거죠. 남의 생각을 읽고 들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건 없어요. 그러면 읽고 듣기를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력이 향상돼요. 독해력이 높아져요. 모방 능력이 향상돼요. 뭘 편집하거나 모방하거나 이런 능력이 향상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한 게 없어요. 다 삼성전자가 1등인 건 기술인데 그 기술은요, 갖다가 다 놓고 분해해가지고 그걸 베끼고 따라가는 거는 거기다 하나 얹히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그 힘이 저는 읽기, 듣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갖다가 쓰는 거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절대 애플을 못 이겨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질문을 못해요. 강의를 가면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을, 입력은 잘하는데 출력이 안 돼요. 말하기 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기 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 하나 있다. 한때 그 대통령 시절에 전군에 이런 지시를 했대요. 말하기를 가르쳐라. 왜 북한 애들은 내려오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본인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얘들이 수준이 낮은 거야. 말하기의 수준이. 그래서 한때 군에서 말하기를 가르쳤대요. 말하기는요, 말하기와 쓰기는 출력이에요.
자기 게 있어야 가능해요. 자기 게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인 게 읽기 듣기를 많이 해가지고 눈은 높아졌어요. 차라리 읽기 듣기조차 안 했으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침없이 말하기 쓰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눈만 높아.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 수준 정도의 글을 써야 돼. 아니 교과서 참고서가 얼마나 잘 쓴 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쓰는 걸 두려워해. 말하는 걸 두려워해. 계속 듣기만 했는데 자기가 들었던 사람 수준으로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그런 심리 상태인데 계속 유보해놓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을 했다가 또는 글을 썼다가 자기가 깜짝 놀랄까봐, 내 수준에 놀랄까봐,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실망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말하고 나중에 쓰면 니들 다 깜짝 놀랄 거야.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계속 유보 상태로 놓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읽기와 듣기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달달달 외우고 요점 정리 잘하고. 공부 잘한다는 것은 요점 정리를 잘해서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딱 두 가지 능력이면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고, 지 건 아니에요. 남의 거. 그거를 뽑아낸 것을 암기하는 능력, 두 가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전부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교육제도와 이런 분위기에서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출력을 못해. 쓰지를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수석들 이런 분들 장관들 토론으로 제발 좀 국정을 운영하자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고, 일방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정무수석 보고하고 경제수석 보고하고 보고 다 듣고 대통령이 총평하고, 이런 1대1 대응에서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같이 말을 섞자고, 생각을 섞어서 해보자고. 5년 내내 그렇게 해서 토론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토 정부라고 비아냥을 들었어요. 노 액션, 행동은 없고 온리 토킹만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나토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토론 좀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토론을 하지 않으면 맥시멈이 그 조직의 장애 수준에 도달하는 게 그게 최상치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글로 봐봐요. 글도 써서 주면 고쳐주잖아요. 안 혼나면 그게 최고로 잘 쓴 거예요. 안 혼나면. 근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그분들 보니까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대통령은 성화를 내니까 자기들끼리 사전에 와가지고 번호를 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더라고요. 1번 발표하시고 2번은 누가 반론하시고 3번. 그게 우리 수준이고요. 기자들, 질문 못하는 기자들. 기자의 일이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취재할 때 질문해야지. 근데 오바마가 한국 기자한테만 질문권을 줬는데 끝내 안 했잖아. 오바마가 너무 이상하게, 도대체 기자가 이건 질문권을 준 건 특혜를 준 건데 한국 기자한테 질문을 안 해. 끝까지 받아 적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 받아 적는 건 잘해. 근데 끝까지 질문을 안 해서 너무 이상해서 왜 왔냐고 누가 하나 들었잖아요. 시켰더니 중국 기자야. 그때 질문 안 했어요. 질문을 못하는 기자, 이거 너무 무지 아닙니까? 조직에서도요, 지금 제가 제 경우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학교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가면 떠든 사람 이름 적었어요. 여기 제 연배 당연히 그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들으면 꼭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주기가 됩시다. 학교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랬어요. 집에서 말할 기회는요, 밥 먹는 자리예요. 부모들하고 밥 먹는 자리인데, 밥 먹는 자리에서 말하면 복 달아난다고 밥이나 처먹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회사에 가니까 너는 왜 주둥아리만 살았냐고. 말보다 실천이라고, 실행으로, 행동으로 보이라고.
또 대통령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말을 않는 게 대통령의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말을 하면 무섭지 않다.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같이 막 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이건 너무 가벼운 거야.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입 딱 닫고 있다가 문제 있으면은 잡아가면 돼요. 중앙정부나 국정원 세무조사 시키고 다 하면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무서운 거예요. 가서 사정하고 이해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는 걸로,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네? 무슨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고,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 중에 말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인정해 주는 것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건 말의 무슨 가치를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왜 저는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많으면 이 통치권자, 권력자, 기득권자 이런 사람 피곤해요. 말이 많은 사회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말이 많으면 회장, 사장들이 골치 아파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좋아요. 나라에 이 사람 저 사람들 말이 많으면 대통령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러니까 듣기 읽기만 잘하는 국민을 원한 거예요. 심지어 유언비어 유포죄로 다 잡아갔잖아요. 유언비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유신헌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살고 말했다는 죄로. 그래서 지금 그 유산이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말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넌 그냥 중간만 따라가고 나대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너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기회주의자들은 득세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아서 살살살 산 사람들은 다 출세를 했고요. 뭔가 이렇게 보고 이건 문제인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이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다 거세당했어.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서 다 죽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을 했어요. 이제 저러면 죽는구나. 그냥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구나. 100%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 빵점이에요.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우리 경제. 더 이상